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의 일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놓거나 전세 살고 있던 집을 보증금이 저렴한 월세로 바꾸겠죠. 그러면 시장에 전세와 매매 매물이 늘어나서 집값이 조정을 받습니다. 중국 경기가 위태위태하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을 했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집값이 떨어질까? 아니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못 갚아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확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을 못 갚는 분들은 첫 번째 중소사업자, 그리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대부분이에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잘 갚아나갑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위태위태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잘못 사용하게 돼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있죠. 제 친구들도 몇 명 다니는데 연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성과급이라고 하죠. 그게 몇천 단위 합니다. 그걸 맞벌이로 벌다 보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0만 원이 그냥 다 넘어요.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연봉을 더 주고서라도 경쟁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임금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한쪽은 대출을 못 갚아서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쪽은 고액 연봉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퍼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흔히 듣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득의 양극화는 결국 자산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은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건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도 있지만 지방 내에서도 어떤 곳은 반등하고 어떤 곳은 시세가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84제곱미터 34평 신고가를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 46억 6천, 원베일리 46억, 아크로 리버뷰 43억 8천.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최상급지는 평당 1억을 훌쩍 넘은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곳은 4억에서 3억, 3억에서 2억까지 떨어져서 회복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곳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생각이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곳만 바라보고 거기에 돈을 쓸 준비를 합니다. 그럼 월 300 정도 버는 일반 소득자들은 어떠냐? 그분들도 너무 저렴한 것들은 이제는 안 쳐다봐요. 왜? 너무 저렴한 것들은 오를 때 조금씩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니까 이왕 살 거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선호하는 것들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좋더라,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2023년에 비해 훨씬 적었고, 그리고 투자는 꼭 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이 시대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집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쭉 사는 거에 만족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못난이 아파트들은 안 사고 있어요. 잘생기고 예쁜 아파트들만 삽니다. 즉 미래 가치와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를 보고 현명하게 매수하는 분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최소 못난이 아파트는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잘생기고 예쁜 건 다 비싼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잘생기고 예쁜 것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일산에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고 분당 내에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고 부산에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고 뭐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수원시 이런 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말 창의적이고 새롭고 신기한 아이템들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아파트를 살 때는 남들이 잘 알고 있고 남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또 거래량이 많고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아파트는 그게 왠지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고 왠지 좀 프라이빗한 것 같고 실제로는 그게 황금성이 떨어지고 입지 가치도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각 도시 내에서도 격차도 더 벌어질 겁니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늘 기회는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것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어떤 게 좋은 아파트고 어떤 게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고 어떤 게 덜 좋은 아파트인지 인사이트를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에 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